선생님한테 따로 설명해 줄 테니까 14번부터 먼저 보고 서술형 1, 2, 3번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선생님이 따로 봐줄게. 선생님이 괜찮지? 네. 14번 문제는 지금 활용 문제잖아요. 그쵸? 네.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 자, 일단은 첫 번째는 끈의 길이가 270m라고 되어 있고요. 모두 사용해서 담장 옆에 있는 밭을 하나의 정사각형 구역과 하나의 직사각형 구역으로 구분한다. 그럼 이제 이게 담장이야. 이게 담장이 있는데 끈을 이용해서 뭐 만드는 거야? 이게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밭을 테두리를 만드는데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 테두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연결시켜서 직사각형으로 하나 더 테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노란색이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끈을 270m라 했기 때문에 끈의 이 노란색의 전체 길이가 270m다라고 쓸 수 있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두 번째 힌트는 뭐냐면 이 밭 전체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해주는 정사각형 구역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한다. 그러니까 이 정사각형의 이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놨을 때 이 면적이니까 자체 면적은 이 안쪽에 있는 이 면적이 다 되는 거잖아. 그렇지? 이 면적. 그죠? 이 면적의 넓이가 최대가 되게 해주는 거. 그러려면 x를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물어본다는 거야. 그죠? 우리가 이 노란색 테두리로 되어 있는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한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세우면 되는데 얘가 x니까 그지?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게 어딜까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봐봐. 여기가 x면 선생님이 이렇게 다 해놨지만 이 길이가 다 x일 거야. 정사각형 했을 거니까. 그치? 그럼 여기도 뭐야? x가 될 거고 여기도 x가 될 거고 여기도 x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치? 그럼 이제 우리가 끈을 다 썼어. 몇 x 썼어? 4x 썼잖아. 그럼 이제 끈을 다 채운 게 아니잖아. 이 부분 하나만 남았지. 그치? 그치? 그럼 이 끈의 길이를 우리가 뭐라 표현하면 될까라고 쓰면 끝나는 거야. 왜? 우리가 쓴 끈 전체는 270m를 쓰기 때문에 270m에서 끈 몇 개를? 4x를 빼고 남은 길이가 이 길이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치? 돼요? 이렇게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이, 그치? 면적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x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x 넓이는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세로는 x인 거 아니까 가로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이 두 길이를 더한 거니까 270에서 마이너스 4x에서 x 더할 거니까 3x가 되는 게 가로가 될 거고 세로 길이는 x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넓이의 식을 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 푸는 문제다 보니까 x를 여러분들 마음대로 막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이 270 마이너스 x 그러니까 x는 여기서 보면 뭐야? 0보다 커야 되는 게 맞지. 그치? 0보다 음수나 맞잖아. 근데 270 마이너스 4x는 0보다 크면 안 됐을 때 x의 범위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그죠? 근데 일단 지금은 단순하게 x의 값을 구하는 문제다 보니까 다음 이렇게 식을 세워놓고 나서 문제를 풀어.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이 이 범위 안에서 성립하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거야. 원래는 이 270 마이너스 4x는 0보다는 커야 되잖아. 그치? 그치? 0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이 x도 당연히 뭐여야 돼? x도 당연히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전체 길이가 270m니까 27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쓰는 거야. 이 두 가지 범위를 다 성립하는 x 범위를 써주는 게 맞아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럼 이걸 보면 우리가 원하는 4x는 270보다 작기 때문에 x는 4분의 270 한마디로 뭐 2분의 130 뭐야? 5보다 작다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74점 몇보다 작아진다 쓰는 거야. 원래는. 그치? 근데 그렇게 써가면서 푸는 건 너무 헷갈릴 거니까 우리가 구한 답이 혹시라도 이 범위 안에 없을지 그것도 확인만 해보신다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은 x가 그러면 2분의 135보다는 작아야 되고 또 너무 작아서 음수되어 있는 게 0보다 커야겠구나. 이렇게 x번에 원래 잡아놓고 푸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그치? 그럼 해볼게.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래. 3x제곱 플러스 270x가 될 건데 우리가 원하는 건 사실 뭐였어? 표준으로 바꿔주는 거야. 그렇지? 그럼 x제곱이 들어가고 마이너스 3으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90x가 되겠지.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필요한 숫자는 반의 제곱을 이렇게 얻을까? 90의 절반이 몇이야? 45의 제곱이 들어가겠지. 그렇지?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45의 제곱이 얘랑 만날 거니까 플러스 3 곱하기 45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근본적인 답은 이게 아니잖아. 마이너스 3 곱하기 x 마이너스 45의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45의 제곱 이렇게 나온다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몇일 때? 45일. 그렇지. 45라는 수일 때 주어진 이 면적의 넓이가 최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이 45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는 거. 그치? 우리가 75보다는 더 72.5보다는 더 작은 수니까 이 사이 안에 들어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45m라고 해서 전혀 문제가 될 건 없겠구나 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해되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숫자가 이 범위 안에 없으면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x가 45일 때 넓이가 최대가 나온다는 건데 만약에 이 범위가 아니라 x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였단 말이야. 그치? 그때는 만약에 뭐 해야 돼? 이 숫자일 때가 최대값이다라고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까지 심한 문제가 잘 나오진 않기 때문에 응용 문제에서는. 그치? 그래서 이거 구하는 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원래 풀던 대로 문제 풀어놓고 나서 이게 x가 45여도 문제가 없을까? 라고 정도만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지. 그치? 괜찮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한번 더 보시고. 다음 이제 서술형 1번, 2번, 3번 문제도 선생님 한번 해볼 테니까. 선생님 다 됐어? 지워도 될까? 네. 자, 서술형 문제입니다. 세 문제인데 일단은 선생님이 한번 설명만 해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선생님 풀 시간 줄 테니까 그때 풀어봐요. 지금 또 쓰는 것만 써놓고 또 못 풀면 나중에 또 두 번 고생하니까. 자, 1번 문제 보시면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k 플러스 4는 0이다 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이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도록 표현해. 이 방정식에 두 근이 있다는 거잖아. 이 두 근을 선생님이 이렇게 알파와 베타라고 썼으면 조건이 뭐냐면 이 알파하고 베타 모두 2보다 작다라고 준 거예요. 그치? 그럼 이렇게 하게 해주는 우리가 원하는 뭐 하는 거야? K의, 여기 또 K 들어있잖아요. 그치? 이 K의 범위를 구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K의 범위를 구하세요 라고 써주는 거야. 쌤이 말했죠? 근인데 이 근이 어떤 특정 실수보다 작다 나왔으면 이 근은 무조건 실근이 나온다는 거야. 그치? 그럼 실근이 나왔다는 것은 이차함수, 2차 방정식을 이차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했을 때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다라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x축이랑 만나는 점이 이렇게 두 점 또는 한 점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만난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치? 맞죠? 두 근이 서로 같은 다른 근이란 말이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보다 작더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거나 한 점에서 만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때 만나는 이 점에 x좌표 값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같았을 텐데 우리가 원하는 조건은 아까처럼 똑같이 2라는 숫자가 여기 있어서 이 두 숫자가 2보다 작은 수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됐을 거니까 알파, 베타가 같은 수더라도 이렇게 x축이랑 만나기만 하면 그치? 여기가 알파도 되고 베타도 된다는 거야. 중근일 거니까. 이때도 여기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2를 썼을 때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그치? 그럼 여러분 뭐야? 2라는 수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2라는 수를 대입했을 때 그때의 함수값이 0보다 크구나 라는 걸 확인하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써서 선생님 그러면 이 식에다가 fx라는 2차 식에다가 2를 넣어줄 값이 0보다 크게 해주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답이 되겠네요 라고 쓰려 했는데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다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이 그렇게 잘 봐요. 아래로 블록인 건 맞아요. 근데 만약에 x축이랑 만나는 게 없는 상황에서도 여기에 내가 2가 있었다고 치면 혹은 여기 다 상관없지. 2를 넣었을 때 값이 다 어때? 0보다 크다고 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이 부등식을 성립해주는 k범위를 구하면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잖아. 그럼 뭐야? 실근이 안 나오지. 그치? 그치? 그리고 두 근도 없을 뿐더러 2보다 작다라고도 말할 수 없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이 나오지 않게 해주려면 무조건 일단 x축이랑 만나야 된다라는 조건을 걸어야겠지. 그치? 그럼 x축이랑 무조건 만난다는 소리는 우리가 원하는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야겠지. 그치? 그래서 오케이. 이 조건 하나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하나만 더 걸자. 왜? 판별식을 썼을 때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고 쓰면 이 두 상황은 나오되 이 상황은 이렇게 배제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지. 그치? 선생님 그럼 이거 두 개만 되나요? 또 걸려. 또. 왜? 왜요 선생님? 이거 두 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또 해볼게. 그래 이제 이렇게 x축이랑 만나는 상황이 왔어. 무조건 이것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그리고 2를 넣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줬을 텐데 만약에 선생님이 이 2라는 숫자를 여기에 잡을 수도 있는 거야. 맞아? 한마디로 2를 넣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썼을 때 2가 여기 있어도 그 값이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지. 왜? 두 근보다 더 작은 값이다 라고 쓰기 때문에 2는 어떤 거야? 2보다 두 근이 더 크다라고 쓰는 조건이잖아. 그럼 이 상황도 우리가 원치 않단 말이지. 그치? 맞아요?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이야? 아래로 블록이고 음수부에 나왔는데 분명히 양수가 나오는 거는 이쪽 부분 아니면 이쪽 부분인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다 라고 얘기해 주려면 좌우를 확실히 잡아주기 위해서는 축의 방정식이 필요하다는 거야. 축.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축을 기점으로 오른쪽만 쓰겠습니다. 축보다 왼쪽만 쓰겠습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필요한 건 이 축의 방정식이 몇이야?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 a분의 b가 될 거니까 저기서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아요? 괜찮죠? 그럼 축의 방정식이 x는 1이다 라고 쓸 수 있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여기가 1이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지. 이 점의 x 좌표가. 그쵸? 그럼 이제 우리가 써야 될 이 세 번째 조건은 뭐가 될까요? 여기 있는 축이 x는 1이다. 어떻게 써야 될까? x가 1을 우리가 원하는 요 녀석이 여기가 x는 1이다 나왔단 말이야. 1이다. 1이니까 축의 방정식이 1이 여기가 원래 문자가 들어가요. 다른 여기 문자가 원래 x라는 게 문자가 있었으면 그 숫자가 2라는 숫자와 비교했을 때 내가 얘보다 더 작아야 되는 거지. 그치? 그치? 그래서 1이 2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조건을 원래 걸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무조건 성립하잖아. 그치? 원래 이거 봐봐. 여기에 만약에 K가 있었어요. K가. 그럼 여기가 K로 바뀌지. 그치? 그럼 이때 이 K는요 2보다는 작아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면
이쪽 상황은 올 수가 없잖아. 그치? 그치?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이렇게 삭제돼. 이런 상황이 올 리가 없단다, 얘들아.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세 번째 조건이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1은 당연히 여기에 1일 수밖에 없어. x 두 분 가운데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2 넣었을 때 0보다 크다는 말 써주면 분명히 이 축이 1이기 때문에 축은 바뀌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2는 무조건 오른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성립할 거니까 얘를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상황을 만족시켜주는 K의 범위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이해해 본다는 거야.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해봐. 두근이 어떤 특정 실수보다 작다, 뭐 사이다 라고 나오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그래 2보다 작은 거니까 2 넣었을 때 값이 0보다 크게 나오게 해주는 K범위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이 2만 가지고 썼으면 이 두 상황도 있지만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X축이랑 만나는 게 필요해. 판별식을 향해서 교점이 하나든 두 점에서 나오든 무조건 실근 나온 조건 걸어주면 이 상황은 나오지 않아. 그죠? 그리고 쌤이 말했어. 근데 무조건 만나는데 2가 여기서도 2 넣어주면 양수 나오잖아요. 아니, 근데 이 함수는 축이 무조건 1이라는 상수가 나오기 때문에 2가 1보다 더 작을 리가 없잖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없을 거라는 거지, 그치? 축은 무조건 1일 거니까 2를 넣었을 때 양수가 나오는 건 무조건 이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을 굳이 확인할 필요가 없겠구나. 하지만 우리는 항상 문제 풀 때 이 축의 방정식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어떨 때? 이 x항의 개수 또는 최고차항 개수의 문자가 있을 때에는 축의 방정식에도 문자가 들어있기 때문에 꼭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x개수가 지금 숫자니까 축은 고정돼 있겠네. 축이 k 때문에 움직이진 않겠네. 그죠? 그러니까 축은 무조건 상수로 나올 거니까 위치만 잘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라고 쓰시면 된다는 거지. 그치? 괜찮죠? 그럼 이렇게 두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거니까 우리는 이제 오케이 1번부터 해보자. 1번 조건은 x에다 2를 넣었을 거니까 2 넣어주면 4, 2 넣어주면 마이너스 4, 2 넣어주면 안 나오네. 3k 플러스 4가 나오잖아요. 그치? 얘는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4에 4 빼고 3k 플러스 4는 0일 거니까 k는 마이너스 4를 3으로 나눠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커야 됩니다 라고 해서 첫 번째 k 범위를 구했고, 두 번째는 판별식이지, 그치? 자, 짝수 공식 쓸 수 있죠. 그러면 b'이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마이너스 1제곱 1 마이너스 ac니까 여기에 3k 플러스 4를 넣어서 이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라고 두 번째 부등식을 세워주는 거지, 그치? 그죠? 그럼 얘를 통째로 이렇게 이항시켜서 플러스 만들어주면 3k 플러스 4는요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4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걸 3 나눠주면 이 마이너스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두 번째 범위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 조건도 만족하면서 이 조건도 만족시켜야 우리가 원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했다는 거야. 그래서 숫자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있고 마이너스 1일 거니까 얘보다는 좀 크죠? 그죠? 있으면 마이너스 1보다는 작거나 같은 수들을 써야 되고 마이너스 3분의 4라는 수보다는 커야 될 거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k의 범위는 이렇게 잡히겠지, 그치? 그죠?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k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합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을 거죠.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 이제 무차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일부분 받아내려면 이런 부분들을 인지 잘해야 되니까 잘 적어보시고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셔요. 좀 이따 풀어봐. 좀 안내 또 해줄게. 알았지? 이해돼? 기억 잘해놔. 오케이?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해볼게. 범위를 나눈다. 그래프 그려서 세 가지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 머릿속으로 잘 생각해놔. 선생님이 두 문제 더 하고 하는데 그 사이에 다 까먹었어야 하는 거면 어차피 지금 써놔도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쌤이 이거 2번, 3번 할 동안 까먹었다 그러면은 어차피 해도 안 돼. 자, 2번 문제 봅시다.
여러분들 이게 x의 범위가 잡혀있죠? 마이너스 3 이상, 3 이하. 이렇게 x의 범위가 잡혀있을 때 이 fx라는 이 함수식이 나와요. 이차 함수가 나오죠? 이 kx 마이너스 3k. 자, 이 함수 그래프의 최대값. 이 녀석의 이 그래프의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해달래. 이게 최대값이 4가 되도록 해주는 이 k라는 이 방정식 함수식에 있는 이 상수 k 값을 구해주세요. 모두 구해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최대값이 4가 되는 게 k 값이 하나, 두 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지. 여러 개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이 그래프를. 자, 일단 이 그래프는 최고차항이 음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위로 볼륨인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치? 그치? 근데 이 방정식을 잘 보면 함수 보면요, x항에 문자가 있단 말이야. 그치? x항에 문자가 있단 말이야. 그럼 뭐야? 축이 흔들려. k가 숫자가 바뀌면 축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야. 그럼 어때? 이 범위 안에 축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축이 밖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면 최대값, 최소값이 내가 어떤 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면 축의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명확히 알 필요성이 있어서 축의 방정식을 한번 써봤어.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a분의니까 마이너스 1분의 b니까 2k가 들어갈 거고요. 얘는 2가 될 거니까 약분시켜주면 그냥 k라는 값으로 나오지. 그치? 그죠? 아, 그러면 얘는 x는 k니까 k가 움직일 때마다 범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딱 따질 게 몇 가지? 원래는 엄청 많이 따져야 돼. 4가지 좀 따져야 되는데 선생님이 지금 쓰는 거 이거야. 이렇게 산을 3개를 그려놓고 판단을 할 건데, 첫 번째, 우리가 쓰고자 하는 이 마이너스 3에서 3이 이 축을 포함하지 않는다 하면 왼쪽에 그 숫자의 범위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오른쪽에 있을 수 있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x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요, 3이 여기 있을 때. 오케이? 또는 이렇게 마이너스 3이 여기 있고 3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선생님 마지막은요, 이 축이 우리가 원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어 있을 때. 그치? 근데 얘도 원래 따질 때 이 축을 기점으로 왼쪽으로 좀 더 갔는지 오른쪽으로 좀 더 갔는지 따져야 되는 거 원래는. 그치? 근데 선생님 그러지 않는 이유가 뭘까? 어차피 우리가 따질 건 최대값이 4라는 거야. 그 말은 뭐야? 이 범위에서 얘가 좀 더 왼쪽으로 오든 아니면 좀 더 오른쪽으로 오든 최대값은 어차피 뭐 넣었을 때? 4, K 넣었을 때. K 넣었을 때밖에 안 나온다는 거야. 그치?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3개의 구역으로 나누는 것부터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 아, 그 다음 선생님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범위를 나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을 한 거잖아. 이렇게 쓰겠다고. 그럼 여기다가 써주는 거야. 얘는 뭔 상황이야? 우리가 원하는 K가 3보다 더 클 때. 응? 그러니까 내가, 그래, K가 3보다 클 수 있잖아. 그럼 이런 그래프, 이런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때는 우리가 원하는 x를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는 수만 대입할 거니까 이렇게만 그려지고 나머지는 그려지지도 않는다 말이지. 근데 이 범위 내에서의 최대값이 4라는 힌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뭐 넣었을 때? 3을 대입했을 때. 그치? 3을 대입했을 때 가장 큰 최대값이 나오겠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뭐 했을 때? k가 3보다 크다는 가정하에서 봤을 때. 그럼 이때는 뭐가 되냐면, 아, 이 함수에다가 fx식에다가 3을 대입한 값이 최대값 4가 될 것이다 라고 쓰는 거예요. 오케이? 선생님 그러면요, 이 3을 넣었을 때 나오면 4가 될 거니까 3 넣어주면 k에 관한 등식이 나오고, 그치? 그럼 그때 k 값을 풀 수 있잖아요. 근데 그 k 값이 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있으면
성립한다는 거지.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뭐야? K가요 마이너스 3하고 3 사이에 있다면, 또는 내가 마이너스 3이든 3이든 축이 이 범위 안에 포함만 되어 있다면 무조건 내가 가장 높을 거니까. 그치?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3이어도 내가 제일 높을 거니까 이때는 이 함수식에 뭘 넣었을 때, K를 넣었을 때의 값이 최대값 4가 될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선생님, X에 K를 넣어주면요, 이건 K에 관한 2차 함수, 2차 방정식 아니야? 차고차항이 지어지지 않지, 그치?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더라도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K 값만 쓸 거라는 거야. 이해돼? 세 번째는 뭐야, 그러면? 선생님 이제 알았습니다. K하고 마이너스 3인데, K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면, 그치? 그럼 이때 축이 왼쪽으로 치우쳐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쓰는 범위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 사이 값의 범위만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그래프는 그려지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다면, 뭘 넣었을 때?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 그치? 그래서 함수식에 마이너스 3을 넣었을 때의 값이 최대값 4가 됩니다 라고 써서 그때 해당되는 K값도 해결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 각각의 방정식인데 제한 범위가 걸려있는, 방정식인데 제한 범위가 걸려있는, 방정식인데 제한 범위가 걸려있는 K값을 우리가 구해서 모조리 다 확인해주면 성립해주는 K값을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지? 졸려? 선생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는데 머리 많이 오면 잤으면서 잘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이게 관심 있고 없고 차이겠지만 범위 나눠서 풀어주는 이 함수 문제, 그러니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파트에서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단원에 대한 이해도를 많이 높이 있는 학생, 그러니까 뭐 수학적으로 조금 더 잘 풀 수 있는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을 가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한테 이거를 뭐 100번, 10번 풀려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준다면 너무 좋겠지만 어려운 건 맞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범위를 나누고 그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 5분이라는 시간 동안, 3분이라는 시간 동안 쭉 끌고 가면서 해답까지 얻어내는 과정이 당장 안 될 수는 있어. 그치? 근데 지금 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예전에는 그냥 표준형 바꿔서 뒤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웠다면, 이제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제일 높은 거예요, 제일 낮은 거예요. 범위를 나눠서 풀었던 거잖아요. 그치? 근데 그걸 응용해서 푼 문제 중에 한 종류가 되는 거예요. 이 축이 이 녀석보다 왼쪽, 오른쪽으로 바뀌어도 최대값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범위에 이 식 하나만 쓸 수 있구나. 그 사실도 알고 있는 게 앞으로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1번 문제, 2번 문제 선생님이 풀 시간 줄 테니까 이거 선생님이 안 지울게. 직접 한번 해서 K값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까지 한번 해보세요. 할 수 있겠죠? 그죠? 졸지 말고 힘내서 해봐요.